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금요일장답게 오후에 힘이 떨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하락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저점까지 떨어지는 거는 약간 오버 아닌가.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국감 이후에 금투세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늦어도 다음 주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오늘도 추락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체 시장의 수급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주필승 투자연구소에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외국인이 막판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했어요. 외국인이 오전에는 매도했다가 매수로 전환해서 지수가 좀 올라가나 봤더니 문제의 복병이죠. 기관들의 매도, 특히 사모펀드들의 매도가 커지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보통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사모펀드의 매도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이제 금투세와 관련된 것도 있고 대주주에 대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 가지고 매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하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의 매도가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한 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금투세에서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사모펀드의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수급이 좋아질 건데 아무튼 당분간 사모펀드가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매수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거래대금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5조 4천억까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많이 될 때는 한 7조, 6조 9천억 이 정도 거래됐었는데 거래대금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수세가 있어야 좀 올라가는데 매수세가 그만큼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조금만 나와도 지수도 그 종목도 툭툭툭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 장세가 바로 코스닥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종목이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플러스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이너스로 끝나는 일이 현재 거의 일주일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좀 없어지려면 매수세가 좀 살아나고 거래대금도 좀 활발해지고 전체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닥 종합지수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때 그 뭐 엔캐리 때문에 급락 나왔다가 좀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더블딥을 치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21선 언저리에서 조정받고 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었는데 지금 10월 달 들어서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구조를 보였는데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쓰리바닥이 나온다? 이거는 쓰리바닥이 아닙니다. 이거는 쓰리바닥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얼추 바닥을 잡아주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좀 오버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면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을 좀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모펀드들이 본격적으로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억 이상씩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11월 달까지 꾸준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매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11월 달에 시장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들이 계속 매도하거든요. 근데 여기 벌써 시작이 됐어요. 보통 11월 달에 시작하는데 벌써 10월 달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연기금도 뭐 조금이지만 야금야금 계속해서 매도내고 있고 뭐 기타 금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하락의 주범은 외국인들도 뭐 프로그램으로 때리는 것도 있지만 기관들의 매도, 개인의 매수 여력이 좀 많이 위축됐다. 삼성전자 쪽으로 개인의 매수가 완전히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개인 매수가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 요게 이제 가장 큰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결국에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오고 전체적인 수급이 좀 풀려야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좋아질 건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드워치의 11월 달 금리 전망인데요. 예, 0.25 정도 한 단계 더 떨어지는 게 중론이에요. 그까지는 이제 97%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크게 숫자는 좀 줄 수는 있겠지만 금리는 한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꼭 금리를 내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아요, 의견이. 하지만 패드워치 전망은 97% 압도적으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11월 초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선이 끝나는 11월, 우리 시각으로 12월 6일이죠. 6일 정도나 7일 정도에 그쯤에서 다시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거에 따라 변화가 있을지 이건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 내년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는 금리는 하락한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10년물 국채, 미국 국채가 트럼프 때문에 채권 발행이 많이 퍼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임계치에 왔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 하락분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좀 잘못했다, 반도체 겨울이 뭐 좀 나아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는 좀 올렸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 7만원 정도에 매수했으면 지금 마이너스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 신용을 샀으면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잖아요. 한 5만원만 돼도 마이너스 30%가 되기 때문에 담보 부족에 걸리기 시작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5만원까지 될지 뭐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대주주도 담보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대주주 담보 부족? 이게 뭔 소리냐? 여기냐면 옛날에 그 상속세 때문에 오너가들이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특히 삼성전자를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7만원대 언저리 받았는데 떨어지면서 이 담보 부족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5만원대까지 추락한 삼성전자 오너일과 담보대출 부담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연초 대비 6.3조가 줄어들어가지고 상속세 담보대출 추가 담보를 넣어야 되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다라는 건데, 뭐 삼성가에서 삼성전자 대출에서 받은 현황이 나와 있는데, 홍나이 그 리움 관장, 전 리움 관장이 제일 많아요. 얼마냐면 2조 1천억입니다. 2조 1천억. 2조 1천억을 받았고요. 이부진, 이서진 2,500억, 약 2,500억씩 받았는데, 이 기간을 보시면 지났죠? 10월 22일이니까 지났는데, 요때도 벌써 1,700억, 거의 3천억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뭐 연장을 시켜줬겠죠? 연장을 시켜줬는데 담보 유지 비율이 140%예요. 140%.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만원대 받았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140% 유지하려면 또 추가 담보를 넣어야 되는데, 요걸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보시면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달, 그죠? 4월달, 올해 12월달 1,000억 있고요. 내년 1월달에 4,000억 있습니다. 역시 140%의 증권사 담보예요. 증권사 담보는 이게 이제 140%가 미만이 되면 통지를 합니다. 추가 담보를 넣어라. 이렇게 돼서 뭐 다른 주식이 있으면 주식으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삼성의 그 일가들도 지금 삼성전자 하락에 따른 담보 대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2조 1천억의 대출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그 삼성가가
납세 담보 대출 이거 공탁한 거죠. 공탁을 해서 체결일 기준으로 보면은 2조 한 4천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일 기준이지만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1조 7천억이에요. 이거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율을 또 지방법원에서 좀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대주주들도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가 담보 능력이 2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납세 담보를 추가로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삼성전자 대주주들 담보 부족으로 반대함에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돌려야 되는데 뭐 외국인의 매도가 멈출 생각이 없어요. 눈만 뜨면 팝니다. 이런 적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었다고. 삼성전자를 쉬지 않고 32일 동안 매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뭔가 의도를 갖고 밀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지금 수급이 깨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떨어질 때마다 이거 웬 떡이냐고 더 사고 있는데 주식은 매일 떨어져요. 웬 떡이 떨어지면 또 살 거 아닙니까? 5만 원 깨지면 5만 원 깨진다고 살 거고 4만 원 깨지면 물론 여기까지 오면 안 되겠지만 더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수급 불균형이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에요. 삼성전자가. 요게 코스닥 시장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의 85% 이상은 개인들이 매매하는데 그런 자금들이 다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몰린다라고 하면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한 10%만 더 빠지면 7만 원대 이상에 샀던 사람들은 다 반대매매 나가버려요. 담보 부족 걸려가지고 추가 자금 있으면 모를까. 아무튼 본격적인 담보 부족 세대가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주주까지 상당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빨리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오던지 아니면 정부에서 뭘 해주던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진짜 할 말은 많은데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 경제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나갑니다 진짜. 삼성이 무너지면 삼성만의 일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30% 이상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워져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우크라이나 북계군을 공격해서 심리전으로 써먹자고 막 전쟁을 좀 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가뜩이나 외국인들 주식 팔고 있는데 더 부채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장중에 이렇게 짐 로저스라든가 피터 린치라든가 대가들의 이제 생각들을 좀 담은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피터 린치가 과거에 이제 이런 거죠. 13불 하던 거를 10불 돼서 샀더니 이게 결국엔 5불, 3불, 2불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저가 매수. 이게 저가 매수로 샀는데 또 떨어지고 지하실 지하 1층, 2층, 3층.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가 매수도 좋지만 저가 매수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상승하는 기업을 배팅하는 게 좋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 짐 조스는 좀 어려울 때 뭔가 도라이들이 주식에서 돈을 번다 이런 거죠. 남들 안 살 때 사고 남들이 막 살 때 팔고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옛날에 좀 나오고 있는 건데 효율적 시장과 비효율적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비효율적 시장입니다. 아무리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미국 같았으면 한 10% 오를 재료거든요. 반영이 안 돼요. 기아차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반영이 안 됩니다. 살짝 오르고 끝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비효율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뀌는 이런 메시지나 어떤 변화가 곧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물론 삼성전자 이 부분이 먼저 좀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칼날이 떨어지는데 반등 한번 없다라는 게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연봉이 이번 주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는 수급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이죠. 예, 흑백 요리사. 어번 코리아가 34,000원 확정됐습니다. 예, 밴드 상단에 초과했는데 요게 이제 11월 6일 날 또 상장이 돼요. 거래소 시장에. 요것도 또 이제 그 수급을 빨아들이는 예,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상당히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6일 상장되니까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오늘 한올바이오 나쁘지 않았죠. 아침에 좀 올랐다가 예, 못 견디고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350원 마이너스니까 시장 대비 좀 잘 선방하고 있다. 예. 일단은 뭐 호재라고 하면 연말에 임상 3상을 개시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요게 임상 3상이 개시가 되면 또 예, 한올 입장에서는 이제 예, 기술료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고 상당히 그 좋은 게 뭐냐면 1상 가지고 바로 2상 없이 바로 3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3임상으로 갈 정도로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임상이 이제 허가가 돼서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거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이상 걸치는데 이상 필요 없이 바로 3상으로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말 안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렵지만 예, 좀 성장성이나 이런 예,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버티고 있어요. 예, 버티고 있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주도주의 특징이잖아요. 예,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는 예,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올은 고점을 돌파해 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거 사가지고 물린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재료가 터지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좀 반등이 나오면 좀 맥 종목을 좀 정리를 좀 해갖고 추가로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제가 봤을 때 2조 4,600억이면 그렇게 비싼 시총은 아니다. 예, 임상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 내년 3월 달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대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시장이지만 예, 잘 견뎌주고 있다가 또 정상적인 시장을 올라왔을 때 다시 주도주가 되기를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게요. 다음 주에 시장만 정상화되면 여기 고점을 다시 한번 예,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소통방에서 비중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올, 예, 한올바이오 파마로 예, 비중이 좀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예, 알테오젠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예, 소통방에서 비중, 예, 알테오젠과 아까 말씀드렸던 한올 이쪽이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 그 낙폭이 큰 하락에서도 예, 상당히 많이 견뎌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한올 반도체도 그렇고 또 2차 전지도 아침에 테슬라가 20% 올라가지고 반등 나오지만 결국에 밀리잖아요. 이만큼 아직 시장에 실탄이 없다라는 얘기고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다가 바이오까지 예. 이게 뭐 여기 조선도 좀 일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분산되니까 옛날에 2차 전지로는 완전 몰빵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그렇게 탄력이 좋았던 건데 지금은 뭐 반도체로 갔다가 조선주 갔다가 뭐 2차 전지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탄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과거같이 예, 좀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좀 어려워요 지금. 거기다가 금양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금양 좀 불안해서 자꾸. 예, 금양이 일정이 좀 많이 있잖아요. 유상증자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11월 7일에 또 MSCI 여기서 퇴출될 것 같죠? 예, 퇴출 예정이에요. 이것도 옛날에 지분이 한 4%대에서 11%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게 만약에 다시 쪼그라든다.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겁니다. 유상증자도 될지 안 될지 정정이 나왔지만 이것도 또 허가해줄지 안 해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양발 1차전지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쪽에 그 물줄기 따라가지 말고, 움직일 수 있는 물줄기로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려요. 알테오젠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 한올바이오 파마 할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알테오젠 살 때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안 좋게 얘기했어요.
리가캔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리가캔바이오도 제가 샀잖아요 그때. 왜 이런 걸 샀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야 이거 부담돼서 사겠느냐, 이렇게 막 그 댓글 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때 댓글 내가 달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치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때부터 계속 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뭐 정리도 수익 실현하고 비중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져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때도 제가 여기 2차 전지 정리해가지고 이거 사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천하신 분과 실천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실천하신 분들은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2차 전지 손해본 거 많이 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남들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나도 이번에 저기 했다, 이렇게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시고, 마찬가지예요. 한올바이오도 마찬가지. 이거 말씀드릴 때도 제가 이게 뭐 이럴 때 이때부터 샀잖아요. 그때 흔들릴 때부터 급락 나올 때 또 사고, 그쵸? 그거 사서 어차피 지금 싸다, 갖고 있으면 된다 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이때 정리하셨던 분들 벌써 한 50% 40% 수익 났는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줄기를 좀 타고 가면서, 물줄기 타고 가면서 수익이 나는데, 약간 역행을 하는 순간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빨리 이쪽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럴 걸. 똑같아요. HLB도 마찬가지. HLB도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럴 걸.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늘 그럽니다. 그때 그럴 걸, 그때 바꿀 걸. 똑같아요. 계속 반복입니다. 물론 주식에는 정답은 없지만, 결단을 내릴 때는 또 내려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SK 그룹 하나 샀죠?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계속 주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꾸준하게 올라갈 것 같아갖고, 정리해가지고 교체 매매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들고 계시면 또 종합지수 상관없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바꿔놓고 기다리면은 알아서 올려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일단 뭐 하락은 약간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700? 야, 이거는 정말 오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추 이 정도면은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인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금투세 문제도 곧 해결될 거고,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빠르면 다음 주 초부터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한 주 너무 힘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보시면 다우, 나스닥, S&P 다 좋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래. 중국도 좀 반등 나온 것 같고, 일본도 뭐 저점 대비 우리로 따지면은 일본은 어디냐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버텨주고 있잖아요. 일본 증시도.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열받아. 그죠? 이런 부분은 약간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수급 고임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거 사례상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상화되면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거고, 상당히 이격이 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좁히는 반등이 늘 나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8283-5540으로 위에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멤버십으로만 운영합니다. 무료방이 없어요. 무료 텔레그램방이 없습니다. 카카오 없어요. 카카오 쓰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칭 사기 세력들이 하는 거니까 절대 당하지 마시고, 제가 무료방을 운영하면 수십 개의 텔레그램 무료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무료방 없어요. 절대 속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리나 별리협 정책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못 올라요.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개별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두 개만 잡아도 여러분들 1년 농사 끝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폭등 양세가 곧 나타나니까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고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할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커피값 한 잔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해지하시면 3개월 동안 가입을 막고 있어요. 사칭, 사기 세력들 가입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소통방에 오시면 상당히 좀 재미있고요.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렴한 가격에 소통방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HLB, 알테오젠, 또 한올바이오, 그 밖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제2, 제3, 제4의 종목들, 저희가 좀 포지션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발굴해 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반영을 시켜서 소통방, 집중방에 넣어서 수익을 낼 거예요. 집중방에서도 지금 한 종목 사가지고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거기 한 30%, 40% 정도 수익 나는 거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이제 임자가 좀 있는 종목이어갖고 그런 종목들을 계속 또 발굴하고 있고 또 대중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단기 매매도 좋은데 단기 매매도 정말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단기 매매를 주면 여러분들이 올렸다가 여러분들이 또 손해보는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드리지 않고 누구나 충분히 매매할 수 있고 충분히 살 수 있고 또 충분히 다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선별해 가지고 나가니까 아마 단타 쳤었던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바꾸지 않으면 절대 주식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맨날 단타 쳐가지고 뭐 10년, 20년 해봐가지고 수익 났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시면 선별해서 나가는 종목들 천천히 따라가지고 꾸준히 수익 날 때까지 갖고 가서 또 그런 종목 한 개, 두 개 이런 걸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좌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누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비이성적인 시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렸던 대로 비정상적인 시장은 수급이 바뀌면서 언제든지 정상화 되니까 그때 또 많이 벌면 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